이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진짜 신장병이 의외로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는 걸 알고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인터넷 검색 갑자기 하시고 막 주변에 물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음식부터 제한을 합니다. 짠 거 극단적으로 줄이시고요. 막 그러면서 무염식으로 바꾸시고 칼륨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칼륨이 많은 채소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또 현미도 칼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도 안 먹고 하면서 평소에 현미 작곡식을 하던 분이 뭐 백미식으로 바꾸고 또 단백질까지 제한시키를 하시죠. 대체로 보면 이게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더욱 이러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달만 보내면 갑자기 우울해지죠.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되지?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러면서 힘들어 하세요. 자, 신장병은요, 병기가 있습니다. 이게 신장의 기능이 최악일 경우가 만성신부전이죠. 하지만 이 만성신부전도 정도에 따라서 신부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1분당 신장에서 여과할 수 있는 혈액의 양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게 정상이 120ml예요. 그리고 이제 1기가 되면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90ml. 그리고 2기는 이제 60에서 89ml, 3기가 30에서 59ml, 그리고 4기는 이제 15에서 29ml, 이제 5기가 되면 이제 15ml 미만. 이게 이제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신부전 단계가 1기에서 3기 사이라면요. 이게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얼마든지 이 단계는 1기에서 3기까지는 노력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한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노력이 이제 과정이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만성 신부전이 있으면 음식을 가려 드셔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모든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부전 3단계까지는 칼륨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3기까지는 칼륨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4기 이상일 때는 아주 세밀하게 칼륨 수치에 신경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4기 이상일 때는 칼륨 수치가 더 상승하면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륨이 피 속에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근육에 힘이 빠져요.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죠. 그래서 심장에 힘이 빠지면 심장이 정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이제 4기 이상일 때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3기까지는 넘치지 않은 범위에서 칼륨이 든 음식들을 종류에 상관없이 드시라는 거예요. 가끔 약국에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식단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신부전 단계가 몇 기인간에 상관없이 진짜 칼륨을 완전히 제거한 식사를 드셔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진짜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칼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소, 과일, 현미에 특히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칼륨이 많기 때문에 건강식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 외에 식이섬유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누구나가 다 인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아두실 것은 이 칼륨은요, 식이섬유와 항상 같이 존재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이라는 것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칼륨을 줄이는 가공을 해버리면요, 식이섬유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당연히 항산화 성분도 많이 파괴가 돼버립니다. 이 만성신부전일 때 무조건 칼륨이 적게 든 음식들만 드신다고 해서 신장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뭐예요? 이 혈관의 염증이잖아요. 이 혈관의 염증이 동맥경화증으로 발전이 돼서 만성신부전이 되는 건데 이게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혈관에 염증이 있다면 반드시 드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이섬유하고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식이섬유는요, 이 물리적인 해독제예요.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그 독소들 있죠. 이 독소들을 대변과 함께 배설시켜주는 그런 물리적인 해독제라면 이 항산화 물질은 화학적인 해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서 화학적인 해독 작용을 거쳐서 혈관벽의 손상을 치유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신부전이라 하더라도 현미, 채소, 과일은 반드시 드셔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칼륨 수치가 그럼에도 올라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이거는 4기 이상에서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 칼륨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모든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현미, 채소, 과일 앞으로는 절대 안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당분간 조절을 해 나가면서 칼륨 수치를 좀 낮춰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칼륨을 낮추는 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칼륨의 수치가 높다고 칼륨이 없는 음식만을 드시면요, 이 만성신부전은 계속해서 낫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신장 질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신장 질환은 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긴 것이 신장 질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내벽의 상처도 고쳐서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만성신부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의 개입이 진짜 중요해요. 이런 개념들이 서 있으셔야 현미, 채소, 과일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이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으시면 대부분 신장만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이 신장만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뭐 혈액투석, 신장 이식 말로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것은 이 신장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신장만을 생각하고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이 신장 외에도 다양한 장기들이 있고 이 장기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륨, 나트륨 그거 포함한 모든 미네랄, 비타민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음식의 종류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또 영양 성분을 제한하는 게 당장 신장에는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만 살 거 아니잖아요. 30년 후에도 건강해야 되고 50년 후에도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기체는 이 전체 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몸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그에 소속된 신장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성신부전의 경우 병기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3기까지는 칼륨 수치나 그 외 필수 영양소들을 제한하지 않고 드시길 다시 한번 권하고요. 그리고 특히 칼륨이 많은 현미, 채소, 과일들을 안 드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음식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장의 기능을 살리는데 중요한 음식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특히 많고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들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혈관에서의 독소를 제거하고요. 또 이렇게 상처가 많은 혈관벽의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치유하고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이 음식들을 드셔야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로 오늘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